예, 안녕하세요. 정가지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강의로 인사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밤이 조금 늦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 두 명이 추가로 원래 그 전에 리트리 뿐만 아니라 몇 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우연찮게 다시 만났다가 대학교 친구들 만났다가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재매매를 배우고 싶다 해서 두 명이 조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둘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 아까 둘이 만나서 부산에서 전화가 왔던데 손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다가 이걸 영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손절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손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매매, 제가 오늘 세 종목을 손절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같은 종목을 손절을 했는데 자기는 최저점에 했다. 근데 너는 어떻게 반등할 줄 알고 반등해서 팔았느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가 세 종목 다 손절이었죠. 오늘 TK 케미칼,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야스 세 개 다 일단 반등해서 일단 매도를 했어요. 얘도 반등해서 매도를 했고 뭐 위에서 못 팔았지만 얘도 반등해서 매도를 했고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반등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손절이라는 겁니다. 손절. 우리가 손절 왜 하죠? 이 뼈아픈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누적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적 수익. 우리 매매라는 그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반복적인 행위가 수익과 손실,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되 이게 꾸준히 우상향만 갈 수 있다면 이게 나의 수익 누적 곡선이 우상향만 갈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손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손절을 하냐면은 이 누적 곡선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큰 손실이죠. 예, 큰 손실. 큰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뼈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적 계좌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손절이고,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내가 트레이더라면 손절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손절에도 여러가지 스킬이 있어요. 손절에도 여러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익힐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익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첫 번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손실이 감당이 되느냐, 내 계좌에서 내 계좌의 누적 수익 곡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평균 단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차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평균 단가에 비해서 큰 금액의 손실금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 부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보세요. 반등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반등할 줄 몰랐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좋게 봤던 놈이 어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요 구간에 샀죠. 요 구간에 샀습니다. 17시 40분부터 18시까지 일봉상 좋은 구간에 있었고 중요 라인을 돌파했다가 다시 여기 재돌파 6시 최고가. 이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시간에서 이런 구간에 산다라고 했죠. 전일은 먹었잖아요. 그 전날 했던 그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 샀는데 여기에 3%였어요. 3%. 근데 7% 뛰고 시작했잖아요. 매우 편해집니다. 빠졌지만 매매 대응이 얼마나 편해지면 이대 올리면은 너무나 편해져요. 포지션 잡으면서 가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얘는 좋았는데 흐름이 안 좋았어요. 당일에 오늘 요 구간에 세 번 나눠서 샀으니까 여기가 평균 단가였는데 여기 구간이 지금 시가 부근, 그러니까 제 평균 단가 부근에서 그냥 시가가 시작을 했는 거예요. 시가 베팅과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버린 겁니다. 위로 슈팅도 강하지도 않았어요. 1% 조금 남짓되는 수준. 그래서 위에 좀 팔다가 빠지니까 버텼다가 제가 봤던 손절 가격은 전일 종가입니다. 최초에 봤던 손절 가격은 여기
시가가 3%, 제가 3% 샀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빠지면 이게 마이너스 3%니까 전일 종가 부근을 그 손절 가격으로 봤는데 여기 버텨내고 올리면서 여기 팔았죠. 여기서 최초 판단은 뭐냐면은 실패랍니다. 실패.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여기 샀는데 여기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 안 되지나 이게 3% 이상 올라가면은 절대로 손실을 보면 안 된다라고 했죠. 내 평균 단가 대비 3% 이상 한 번이라도 올라갔다라면, 왜냐면은 일부를 정리하다가 빠지면은 본전에는 나오니까, 그러면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TK 케미칼은 1%좀 남짓 올렸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조금 팔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여 본전에 팔지 않는 거죠. 손절가까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까지 봤는데 쭉 이렇게 빼기 시작한 거예요.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절가를 치는 순간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전량 손절할 것인가, 두 번째로 일부 손절, 일부를 조금 볼 것인가, 세 번째로 전량을 보면서 반등을 기다려 볼 것인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판단의 기본 전제 조건은 보통 호가창의 흐름이죠. 호가창의 흐름.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가창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흐름, 그 다음 매수세, 매도세, 호가창의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치는 순간 이미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아까 제 친구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본인도 이렇게 버틴 거 많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 안 팔고 버티다가 여기 손절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손절했겠습니까? 실패했다고요. 여기 치는 순간 나는 실패했다. 그러면은 아까 실패하면 뭐라고 했죠? 이거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실패했으므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손절이라는 것은 손실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인정 안 해요. 이게 반등할 줄 제가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 반등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반등할 줄 알고 여기서 팝니까?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가 평균 단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손절입니다. 손절.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왜 팔았느냐?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그게 아까 말했던 흐름이죠. 호가창에서. 여기를 치는 순간 이거는 까딱하면 쭉 빠지겠다라는 흐름이 있고, 여기를 쳤을 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럼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반등이 쭉 나오죠. 나오다가 이 반등이 굉장히 강해서 오늘 시가까지 강하게 쳐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여기 안 팔고 버텼죠. 약하니까 여기서 판 거예요. 약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베팅을 했죠. 종가 베팅, 얘도 굉장히 좋았어요. 얘도 일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에서 올리다가 시간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갭 하락 출발했어요. 1% 하락 출발했다가 살짝 올려줬는데 여기도 안 팔았죠. 본전화도 안 팔았습니다. 흐름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다가 흐름이 꺾이면서 빠졌는데 흐름이 안 좋았어요. 얘도. 그래서 여기 커트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주면 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있습니까? 아까 제 친구 전화 왔을 때도 내가 이거 잘 판 걸 떠나서 결과론이다. 결과론. 얘가 올려주면 나는 이거 털린 거다. 잘 판 게 아니라. 다만 손실을 줄이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완전 달랐어요. 제가 아는 개념이랑 오늘 뭐가 안 좋았는데 완전 달랐습니다. 얘는 장전 물량이 100만 주 쌓이면서 시가가 낮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무조건 위로 살짝은 쳐줘요. 근데 얘는 아예 시가가 최고가였죠. 쭉 빼버렸어요. 흐름이, 호가창이, 야 이건 죽어도 못 나가겠다 오늘. 그 생각이 들게 하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빠지는 것도 힘이 없었고 올라가는 것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 종가지존, 너는 이 반등을 알았느냐? 몰랐다. 여기서 더 빠졌으면 아마 7,000원에 전량 손절을 했을 겁니다. 결과론인 거예요. 이건 결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힘이 있게 빠졌거나 힘이 있게 올랐다면은 타점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흐름, 힘,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수세라고 하죠. 매도세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장 초반에 매매할 때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호가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당연히 속임수 패턴들도 있죠. 네, 속임수 패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 패턴들이 매우 적은 시간대가 아침이면 아침. 10시 넘어서죠? 11시 되죠? 얼마나 많은 속임수 패턴들이 발생을 합니까? 이 시간대는 속임수 패턴들이 적어요. 방향을 잡으면 잘 갑니다. 방향을 잡으면 잘 가요. 밑으로든 위로든. 밑으로 방향 잘 가는 애는 빨리 끊어내야 되고, 방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파는 거죠. 위로 방향 쫙 잡으면 그냥 보이선 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라인을 긋고 내가 거기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이지, 확률이란 것에 우리는 접근해서 확률적 사고로 매매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갈 것이다 혹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글 적었던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거였죠.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맞는 거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내가 손절을 왜 하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소화. 왜냐하면 누적 수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 결과, 그 다음 결과, 하루 결과, 그 다음 결과 이렇게 쭉쭉쭉 쌓이죠. 네,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적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냥 계속 깨지는구나. 이건 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이렇게 깨집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계좌는 결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의 계좌는 수익 손실 반복하다가 쭉 이게 정상적인 거죠. 큰 수익, 작은 수익, 작은 손실, 작은 수익, 작은 손실을 반복하다가 큰 수익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큰 손실이 없는 거예요. 큰 손실.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손절, 그 다음에 통제.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타점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켰지만 사실상 핵심은 그게 아니죠.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서 파는 판단은 아까 말했던 제 손실을 줄인다라는 핵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반등을 할 때 내 본전 오겠지라고 버팁니다. 일반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끊어내는 판단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좀만 버티면 내 본전인데, 좀만 버티면 빨간불인데, 빨간불 보고 싶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초보입니다. 그게 손실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인정하고, 그러면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 전체를 털지 부분을 털지 일부를 볼지, 그런 판단, 그런 흐름에 대한 판단, 재료에 대한 판단, 차트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손절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손절이 많아서 깡통을 차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실상 예전에 깡통 찼을 때 크게 물려서 깡통 찬 것보다 손절이 잦아서 깡통을 찼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법이 잘못돼서 손절을 많이 했다, 아니면 내가 바보같이 어떻게 해서 손절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내동손절로 사실상 깡통을 찼었기 때문에 손절도 누적되면 꽤 큽니다.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그리고 손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흐름이라는 거 참 난감한 부분이고 난제죠. 저도 틀릴 때도 이게 결과론이라고 했잖아요.
결과는 이게 올라갔으면 바보같이 털렸네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이거 손실 인정하고 여기서 정리하겠다라는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털린 것보다. 언젠가는 이거 털리는 날 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하지만 이렇게 잘 끊어내야 누적 수익 곡선을 내 계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별로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